자, 반가워 얘들아. 수학하는 땅호쌤이야. 자, 오늘은 내가 처음부터 인증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요즘 유튜브에 수학 공부 관련해가지고 좀 어그로 영상들이 많더라고. 뭐 최소한 서성하는 가는 수학 공부 방법? 수포자도 바로 2등급 되는 현실적인 공부법? 뭐 수학 1등급 하루 1시간이면 가능합니다. 야, 인증 하나도 없이 이런 제목이나 썸네일에 좀 약판의 영상들이 많은데 나는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성적 향상 인증을 박았어. 지금 성적표가 나온 게 이제 4월 사설 모의고사 성적표까지만 나와가지고 뭐 5월 사설 모의고사 성적표나 아니면 더 중요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면은 나는 또 인정할 수 있어. 이게 수학이라는 과목이 단기간에 성적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학원의 학생들의 결과를 통해가지고 이제 12월부터 4월까지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제 1, 2등급 만드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이건 내가 고3 때 수능 6등급에서 이제 재수 때 1등급으로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학생들의 눈높이를 정확하게 아는 데에서 만들 수 있는 성과였던 것 같아. 아 근데 요즘 이런 것도 따라하더라. 이과에서 6등급에서 1등급이 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올라오는데 뭐 또 인증도 없고. 뭐 아무튼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이야기해줄 내용은 3등급 이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영상이야. 이제 내가 전에 찍어둔 문제풀이 영상에 좀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내가 이번에 헬스터디나 논리학 전기를 가르치면서 진짜 노베이스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오랜 시간 관찰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 자, 그래서 노베이스 학생들이 어떤 잘못된 공부를 하는지 먼저 보여줄게. 자, 노베이스 학생들은 일단 문제를 풀 때 방향성을 생각하질 않아.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걸, 그냥 암기한 내용을 쓰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지? 답이 여기 이렇게 있어. 문제고 답이야. 이때 이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걸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이렇게만 해도 수능에 나오는 좀 쉬운 문제나 아니면 본인이 암기한 문제는 풀리지. 쉬운 문제들은 문제에서 답까지의 거리가 한 이 정도에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걸 이렇게 막 써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화살표의 길이가 늘어나. 그래서 원래 여기 있는 거는 못 풀다가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지. 그래서 작년 수능 공통 문제로 좀 분류한다면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 1, 2, 3, 4, 6, 8, 16, 17. 이 정도 내용들은 그냥 너네가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막 생각해도 돼. 왜냐면 답이 바로 보이거든. 사실 너무 방향이 짧아가지고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또 보일 수 있고. 근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무슨 뜻이냐면 조금 더 멀어진다는 거야. 방금 여기 범위였으면은 이 문제가 이 파란색 원까지 이제 멀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였냐? 5번, 7번, 9번, 18번, 19번. 사실 이 문제들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해도 상관없어. 공부만 조금 더 한다면. 자, 여기에서 그것보다 멀어진 문제. 한 이 정도 거리가 된 문제가 몇 번 문제였냐면 10번, 11번, 그리고 20번 정도. 너네가 암기식으로 공부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마지노선이고 이것들까지 맞추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한 거야. 근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딱 이 정도까지만 풀 수 있어. 조금 더 어려운 4점짜리 문제는 본인이 정말 운 좋게 이제 공부한 내용이랑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고 나머지는 손도 못 대지. 왜냐면 남은 문제들은 문제랑 답의 거리가 멀어.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아무리 여기서 조금 공부를 많이 해봤자 닿을 수가 없는 거리야. 그리고 답으로 갈 때도 단순하게 이 문제에서 주어진 개념 외에 간접 개념인 고등수학 아니면 이제 뭐 준킬러나 킬러 문제들은 수원수도 개념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보이는 개념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의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이야.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방향성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지. 자, 이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그 범위에 없었던 작년 수능 2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 이 문제가 정답률이 13%?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된 문제였고 방금 말한 이렇게 늘려가는 공부로는 절대로 맞출 수 없는 문제야. 내가 여기서 해설강을 찍을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간단하게 설명만 해줄게. 자, 이 문제를 보고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잖아, 그지? 근데 너네가 이 문제에 있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내용만으로 아무리 별짓을 다 해봤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함수 gt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거 자체가 이 문제랑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gt가 최대값이 4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방향성을 여기부터 생각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처음부터 시작하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지 뭔가 최대값을 찾기가 쉽지 않을까? 라는 방향. 그리고 똑같이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 돼 있고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이걸 통해서 어떤 개형의 그래프가 나올까? 이걸 찾을 수 있는 조건 해석 단계. 그리고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할 때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까? 이런 발상에 대한 내용까지 이 길 위에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문제를 보고 단순하게
너네가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문제들 막 공부한 거 암기했던 거를 막 생각해가지고 막 그래프에 막 좌표를 막 일일이 넣는다거나 그지? 어떤 위치에 점을 뭐 K라고 설정을 해가지고 K, 뭐 3에 K 플러스 2 마이너스 N에 뭐 절대값 씌우 이런 걸 찾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방법 자체는 방향성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그냥 너네가 아는 걸 쓰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게 포인트고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로 방향성을 공부해야 돼요? 아니지. 아까 말한 범주에 있는 문제들을 공부할 때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거 10번 문제만 보더라도 물론 이거 암기로 공부해서 풀 수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데 방향성을 잡는 공부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그래프에서 A랑 B가 같다네? K는 얘의 상수항이니까 정적분을 통해서 넓이에 대한 수식을 작성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 여기를 뭐 T라고 잡으면은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이제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뺀 거 T부터 2까지 이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뺀 게 같겠구나. 이런 방향성을 잡는 거라고. 뭐 3차 함수랑 뭐 2차 함수 나왔다 해가지고 막 와 신나가지고 막 좌우 막 우왕 넘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11번도 마찬가지지. 물론 처음 보자마자 중학도형을 쓸 수도 있지만 구하라는 게 뭐야? 자,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잖아, 그지? 근데 반지름은 저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은 외접원이잖아, 그지?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구나.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은 어디서 나와? 사인 법칙에서 나오잖아. 그럼 사인 법칙을 구하기 위한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에 봤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막 냅다 들이박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까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대부분 안 하고 있다고. 뭐 아까 또 20번이었지, 그지? 저게 마찬가지야.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0부터 2까지의 속도랑 가속도가 나와 있어. 0부터 2까지랑 이 이후에 뭔가 값이 달라지는구나. 그럼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고 2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구해가지고 돌아가면 되겠구나. 이런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 거지. 자, 이렇게 공부하면은 아까 뭐 이 문제나 이 두 문제 암기식으로 공부해서 맞출 수 있어. 그런 애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한 거야. 근데 걔네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방향성을 통해서 공부하는 올바른 공부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자, 이게 왜 올바른 공부겠어? 고난도 문제를 풀려면은 어쨌든 이런 방향성을 가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뭐 이 문제들 말고도 더 쉬운 문제들도 방향성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 뭐 여기에서도 뭐 9번이나 19번 정도는 물론 막 우당탕탕 해가지고 풀 수도 있는데 방향성을 설정하고 풀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뭐 나머지 문제들은 뭐 굳이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도 풀리는 문제라서 사실 공부를 했다고 하면 이 정도 문제는 맞춰야지, 그치? 자, 여기까지가 방향성을 위한 공부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더 해줄게. 너희가 보통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은 문제를 보고 단순하게 이 문제 어떻게 풀더라? 이렇게 기억으로 풀려다가 기억이 안 나면 틀리고 답지나 해석하기 보면서 이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구나 이러고 문제 유형을 암기하려고 하는 거는 방향성이 없는 잘못된 공부야. 방향성을 생각하는 공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걸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추론 능력이거든? 근데 얘들아 문제를 보고 너네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면은 너네가 지금 바로 막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지. 생각 하나 바뀐다고 그렇게 점수가 오르는 날먹하는 공법이 없어. 내가 처음에 이야기한 그 이상한 공법들 있잖아. 스포자도 바로 2등급 되는 뭐 현실적인 공부법. 내가 이딴 공법 올리는 사람들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법만 바꾸면 점수 금방 오른다? 이딴 소리를 해서 그러는 거야. 아무리 좋은 공법으로 해도 절대로 순식간에 등급이 오르진 않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도 당연히 문제들 많이 틀릴 텐데 그 틀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답지를 봐야지, 그지? 근데 답지는 문제에서 답으로 그냥 쭉 가. 방향도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답지를 보면서 나의 생각이 어디까지 맞았는지 생각하는 거지. 자, 처음 방향을 이상하게 잡았으면은 답지를 보면서 내가 왜 방향 설정을 잘못했는지 확인을 하고, 자, 방향은 맞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조건을 못 이용했으면은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답지 통해서 하는 거야. 자, 방향도 맞고 조건 해석도 잘했는데 어떤 발상을 못 해가지고 답으로 못 넘어갔어. 그럼 그 발상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방향 설정, 조건 해석, 발상, 이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 아니 땅우야 아까는 암기로 공부하지 말라며. 자, 다르지? 양치기 하면서 문제들을 유형대로 암기하지 말라는 소리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거나 방향대로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 해석이랑 발상은 암기라는 게 맞아. 아니 공부하면서 암기할 생각해야지. 너네 개념 공부도 사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제 뭘 암기를 할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라. 자, 방금 이 세 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은 이제 발상 노트를 작성해가지고 복습하면 되는데, 이제 발상 노트를 적는 방법 그리고 복습하는 방법은 이 영상에서 설명하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것이 수학이다. 자, 오랜만에 문제풀이 방법 영상 올렸는데 좀 도움이 됐니? 내가 운영하는 학원의 학생들이 제 성적 향상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좀 잘 써먹었으면 좋겠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제 영상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줘. 사실 아까 말한 그 이상한 공부법 올리는 어그로 끄는 유튜버들 중에서 나보다 구독자 많은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좀 현타가 많이 와. 그래서 요즘에 좀 유튜브 잘 안 하고 내 학원에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영상들도 잘 안 올리는데, 나도 그 3등급 이 학생들이 좀 잘못된 공부법에 속지 말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런 영상 찍는 거니까 구독자 늘어나는 맛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유튜브 활동도 해봐야 할 것 같아.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그럼 시청해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땅우쌤이었어. 땅빠.